자, 제가 지금 연구실 이름은 아직 미정입니다. 사실은 이름을 직접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제가 원래 경영과학 관련된 분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경영과학을 한 학기도 강의를 못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경영과학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 산업공학과 전체 내에서 아주 미시적인 학문 분야를 보통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서봉 교수님께서 다루시는 여러 가지 분야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인 학문 분야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 최적화를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 봤던 이런 함수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이런 함수의 제일 낮은 데가 어떤지, 그와 같은 방법론을 근간으로 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 자체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기다리게 만들까, 혹은 기다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었죠. 예를 들면, 왜 하필 우리가 화장실에 도착하면 꼭 우리가 갈 때만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이와 같은 모든 질문들에 대한 결론들을 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야가 OR이랑 그 다음에 퀸 쪽,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확률적 OR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영과학이라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항상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원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이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원을 무한히 갖고 있다고 친다면 사실은 5월 따위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때려 넣거나 무작정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는 환경 내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룰 때 하필이면 OR 분야는 사용하는 도구가 수학이라는 문제가 조금은 있지만 어쨌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가장 처음에 1890년대에 시작한 거는 저와 같은 마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트 안에 여러분들 저기 뒤에 보면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계산대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도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여러분들이 톨게이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톨게이트도 어떻게 돼요? 톨게이트가 있고 밖에서 자동차들이 도착을 해요. 근데 톨게이트의 개수를 무작정 늘리면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도착하는 자동차들이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톨게이트를 줄이게 되면 도착하는 자동차들이 무한히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이 느리게 되면 그의 부산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용이라는 제약이 주어져 있을 때 저 톨게이트의 개수를 몇 개를 만들 것이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들은 최초의 얼랑이라는 분이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 지금은 원래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어떻게 전화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전화를 어떻게 걸었냐면 여기 중간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기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싶은데요 저를 거기랑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중개인이 저한테 코드를 꽂고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코드를 꽂으면 그 둘이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서 따라서 그 시스템 안에 꽂을 수 있는 개수가 크게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중계기 혹은 교환기를 몇 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들을 다루기 시작한 게 얼랑이라는 분이고 그게 발전이 되어 와서 확률적인 모델링에 대한 근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와 같은 방법론들을 인터넷 통신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어진 자원 내에서 우리가 목적에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쓸 때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자원이란 건 시간이라는 제약 자원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어떻게 도착하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델링해서 그리고 추상화해서 수학적으로 다루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보통 우리 분야 제 분야에서 예, 제 분야에서 보통 무기로 사용하는 내용들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준 학생이 있는데 한 4개 정도면 됩니다. Your brain, mind, hand, and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길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큰 장비도 필요 없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수리적으로 상상해서 모델링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최신 연구 분야들 제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예제를 들면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얼마 전에 다뤘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제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요거를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생산 시스템은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고객들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뭐 케미컬이나 폴리머 같은 놈들을 집어넣어서 형태를 만들고 여기 안에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완성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물건을 판매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익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제약하게 되는 건 저 원재료가 항상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재료를 주문을 해야 되고 이 주문을 할 때는 발생하는 비용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만약에 주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재료가 없는 상태에 고객들의 주문이 도착해서 주문의 길이가 늘어난다든가 기다리는 시간이 증가해서 비용이 고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모델링해서 요 안에서 결정을 했던 건 언제 이와 같은 형태의 원재료들을 주문을 하고 얼마나 주문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수리적으로 다룬 겁니다. 아마 저성문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정량발주, 전기발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수리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추상화해서 어떤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예시로는 여러분들한테 이 적용 분야를 제조 분야로만 얘기를 했었지만 제조 분야뿐만이 아니라 통신 분야라든가 혹은 화학이나 철강 쪽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 분야고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좀 한 3~4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퀀텀 컴퓨팅이라는 분야고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디지털 세상에서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 0 또는 1이라는 상태를 가진 그 정보의 단위로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0과 1로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데 퀀텀 컴퓨터라는 데는 큐빗이라고 불리우는 0도 아니고 1도 아닌 이상한 단위체를 가지고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갖게 되냐면요. 일단 디지털 시스템에서 여기서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강제로 상태를 다시 0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항상 1로 존재를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큐빗이란 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중간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얘를 관찰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시간과 장소와 언제 관찰을 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이게 문제가 이게 뭐가 얼마나 쓸모있게 사람들이 열심히 이와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양자 시뮬레이션은 약간 물리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암호화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암호 같은 거 물건을 살 때 보안 카드라고 해가지고 왜 여기서 번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번호를 입력하는 카드가 있죠.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제를 할 때 그와 같은 보안카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보안 번호를 넣을 때까지 밖에서 해킹하는 해킹 사람들이 그 번호를 찾아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시도를 해볼 텐데 내가 결제를 하고 나가기 이전까지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자 같은 경우는 0과 1로 고정된 숫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큐빗을 잘만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컴퓨터로 100시간 걸리는 문제라면 약 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론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 방법론들은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최적화 모델에 바로 적용을 해서 기존에 계산하는 속도를 뭐 10의 몇 승배 형태로 줄여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게 아니라 150만 분의 1, 2억 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챗GPT에다가 질문을 했을 때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멈췄다가 답이 쭉 나오는 경우 다들 해보셨을 수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매치가 되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된다면 그 시간이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회사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도 사실 그 녀석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몇 달씩 걸리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상용화되어서 이 녀석을 머신러닝과 결합을 하게 되면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손영두 교수님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상용화가 되면 지금까지 다뤘던 시스템의 속도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공장에 대한 퍼포먼스를 다루는 머신러닝을 통해 생초면 나온 이와 같은 형태의 물건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는 사실은 조금 자리가 잡히고 우리 학생들이 경영과 원투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랑 같이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읽을 거리를 주는 학생들이 2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또 지금 막 머리가 붕붕 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증거로서 가져왔습니다. 맨 왼쪽은 IBM이고요. 두 번째는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D-Wave 퀀텀이라는 회사 있고 IonQ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것들은 지난 7월부터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IBM은 2년 동안 본 거고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900%가 올랐고요. IonQ 같은 경우도 600%가 올랐고요. 이 회사들이 뭐를 하느냐? 이 회사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D-Wave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ESP 문제 있잖아요. 1차 자산의 문제. 이거를 퀀텀을 이용해서 푸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 퀀텀 컴퓨팅은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IBM은 종합 연구 회사지만 그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퀀텀에 대해서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저한테 물으신다면 지금 현재로는 개화가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퀀텀 시장이 개화가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줬으니까 항상 주식 하면 이런 거였죠. 본 정보는 회사의 주가만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괜히 사서 손해보는 사람에 대한 일치의 책임은 이제 와서 무모하게 사는 너에게 있어. 미리 알립니다. 이제 와서 사는 사람은 너라고 불러도 돼요. 아시겠죠? 자, 제 연구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런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올려놨는데 UI UX는 저 말고 저한테 왔는데 UI UX를 다루시나요? 그랬는데 그거는 저 말고 장준호 교수님한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어디로 진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산 현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학부 수준 레벨에서는 생산 현장을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레벨에서 조금 심화된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학생을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 했군요. 저기 초대 있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전력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졸업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애들이, 그 다음에 뭐 GS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소, 특히 이러한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소 쪽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